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재 한 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마비에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카카오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예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오신 두 분 평론가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 네. 불편하셨죠? 아니, 저는 카톡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요. 네. 그리고 카톡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가 뭐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불편한 거는 없었고 예. 오히려 좀 조용해서 좋았다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예.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생계 위협을 당하는 두려움까지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참 카카오라는 회사가 국민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이용시키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카카오도 많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B 플랜, C 플랜 이런 식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대비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은 네.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데이터 플랫폼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가 멈춰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라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는 민간 기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든 주말이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조용해서 좋았다 이런 쪽에 좀 가까울 것 예. 같은데요. 사실 처음 화재 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사실은 많은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1년 정도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카카오에 이 지금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계열사를 한 100개 이상 늘렸거든요. 그 가운데 하다못해 우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꽃배달까지 전부 카카오를 이용해 네. 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이건 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반발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지배회사 격인 그 회사의 주식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러면서 5조 규모의 사회 재산,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밝히고 난 다음에 조금 좀 그런 반발 여론이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네.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플랫폼 경제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이 일종의 이제 그 상업화에만 매몰되다 보면 독자,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때 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때 투자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네.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사실 국가가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더 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카카오 그룹은 뭐 민간 기업이죠. 하지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 87% 정도가 이 카톡을 쓴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와 시장 자유를 강조했었죠. 자, 국가적 대응 예고. 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공정거래를 강조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유만 강조했기 때문에 균형점을 좀 잃어버렸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일종의 이제 가맹 사업자와의 어떤 불공정한 관계 문제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배달하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들 가맹 사업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세 소상공인들 가입하고 나면 일종의 갑질한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독점 문제라든가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입법 예고까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공정한 시장의 부분들을 최소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이 있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시장 자율로 바꾸겠다고 해서 선자율 후 규제 이 방침으로 돌아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말 들어보면 마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의 대응 태도하고 비춰봤을 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권 바뀌면서 기조가 좀 완화되고 느슨해졌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사실은 네.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올해 입법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법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시장 자유 문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렇게 덜컥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독과점 문제 심각성을 얘기를 하니까 이 기존의 기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마치 해왔던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 문제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글로벌화되어 있는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 시장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패키지 5대법을 이미 지난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독점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서 기존 사업하고 충돌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지나치게 영역을 침해할 경우에는 강제로 매각 결정까지 네.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P2B법이라고 규정이라고 해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의회가 정하기도 했었어요. EU 의제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장은 움직여가고 있고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손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독점 문제를 판단할 때 그냥 기업의 우리가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규제를 하는데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플랫폼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포털 시장 점유율로 따지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한 65%고요. 네. 다음은 한 10%도 안 돼요. 근데 카카오로 들어가고 모든 시장에 사업자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생활 깊숙이 카카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룰로 규제를 못 해왔던 거예요. 그 사이에 카카오는 뭐 계열사를 50개, 100개씩 늘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집권 여당이 게을렀던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예. 같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러한 것들 제대로 개혁되지도 않고 보완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5개월 된 정부입니다. 그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인수위 때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보완 이런 거 마련했으면 좋았겠죠. 그럼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히 2020년 이후에 국회에 정말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은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런 식의 좀 비판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려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감쌀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규제하는 거 참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년에 공정위가 입법 예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도 각 사업자나 이런 데하고 계속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공청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권도 문재인 왜- 정권이었고 국회도 절대 다수 의석이었는데 왜 이러한 거를 미리 그럼 민주당 정권은 왜 막지를 못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시장을 규정하거나 규율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내가 들면 뭐- 시장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진출하는 걸 막는 또 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공청회가 끊임없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요. 예. 지난 뭐 몇 달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다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문재인 정부도 있을 수 있죠. 네네. 이런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적인 추진 방향이 오다가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반대로 확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바꿉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멈춰버렸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그걸 해온 것이냐 얘기하는 게 예, 그게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 기율 기만이라는 규제든 거죠. 법적인 규제든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요. 그럼 법을 제정하든가 개정하든가 보완을 하면 되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예,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 말씀드립니다. 말씀 다 좀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좀 전에 공정위에서 입법했었는데 이게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진짜 공정위가 이제부터 또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일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장 소장님 뭐 이제 공정위가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공정위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죠. 네.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이번에 카카오 독과점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 시설로 지정하는 법 이런 것도 다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민간 기업인데 국가재난센터로 지적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번에 봐보세요. 완전 나라가 마비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야 이거 민간 시설인데 민간 업자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 국가 재난 시설로 어떻게 하냐. 예. 그런데 하지만 닥쳐 보니까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니까 국가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지 예.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별법 형태로라도 이 부분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이번에 결국에는 그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하 3층에 있는 건데 네. 불탄 배터리 한 세트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강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하에 불났는데 예비 전력도 지하에 있어요. 예.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부에서 선을 다시 빼야 되는데. 백업 데이터 구동 시스템은 있는데 그것을 돌릴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비점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우려가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언급 나오고 난 다음에 공정위가 카카오 독점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동안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철퇴를 가해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사후적 대책 중에서 가장 낮은 대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발생하고 나면 검찰이 막 나서가지고 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 한 명 때려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니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그 플랫폼 공정화법에 들어가 있는 IT 기업,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도 한 20군데 정도 돼요. 네. 벌써 그렇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시초만 또 하나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대응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뭐랄까 기업의 시장의 어떤 영업의 자율성에 관한 부분하고 국가가 그걸 어디까지 규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IT 기업은 전부 백업 서버 안 만들면 안 되게 다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것도 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카카오 하나만 문제가 될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 IT 기업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하는 거. 정말 정부 여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야당인 민주당이 예. 적극적으로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소장님 10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예.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각이라고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4곳에다 해놨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판교센터가 32,000개 서버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4곳은 그냥 일부분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랄 해저드라고 봐요. 네. 자신들은 1년에 6천억 원씩 순이익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보호에는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스스로 좀 규제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줘야 한다. 예, 뭐 선생님. 지금이 또 마침 국감 기간이죠.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보상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카카오와 또 SK CNC 측에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 또 관련 기업 총수들 뭐 최태원 SK 회장도 그렇고요. 부른다고 하는데 글쎄 이렇게 불러서 따져 묻는 것이 좀 화풀이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매번 그래요. 네. 작년에도 김범수 의장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희들을 되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많이 하고요. 투자 예. 많이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정보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안 했잖아요. 네. 올해 나와서 또 그런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국회 나와가지고 한번 호통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법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야당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자꾸 일단- 민주당 얘기하시는데요. 여야 합의가 돼야지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네. 예. 장 부장님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시장 자유 얘기하면서 이런 거 아니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패스트 진짜 트랙 민주당이 태우고 하면 강행 할 수 처리하면 있습니까?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하시면 그렇지가 되잖아요. 않잖아요. 검수완박 법안처럼. 아니 그러면은 입법 독재한다며 또 그러니까 이런 사실 거는 정치에- 입법 독재해도 괜찮아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안 되겠죠. 같은 건 입법 예. 독재는 안 정치의 되는데. 수준에 관한 문제를 자꾸 그러니까 회기가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확인했으니까 국감에서 국회가 당연히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기업 총수들이 이걸 회피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이번엔 좀 나와서 책임성 있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네. 뭐 작년에 국감 때 와서 정말 반성하는 모습 보였다 그러면 이런 거 큰 돈을 들여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입법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거 이것도 또한 뭐 분명히 문제를 확인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머리 맞춰서 좀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으로 지금 자리에 있는데 과연 기업의 책임도 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고였습니다.